어이 흠 오야 흠 오야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오사, 즉 다섯 가지의 오행이 다섯 가지의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 형체나 어떤 그 물체의 지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행은 이제 수와 금목토의 오행을 말하는데, 수는 유액무기, 즉 즉 액체, 즉는 있지만 기가 없다는 것을 수에 속하며, 화는 즉 뻗쳐 오르는 기는 있으나 모양이 없다. 즉 말하자면 그 불의 형체가 이렇게 하니까 일정한 틀을 가진 모양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는 유형무질, 형상은 있으나 질이 없다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은 유질무체, 즉 질은 있는데 체가 없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토는 유질유체, 즉 형상과 질을 다 갖춘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뭐 이 물체의 그 오행에 지니고 있는 것은, 즉 제일 먼저 기가 존재하느냐, 그 다음은 모양이 존재하느냐, 또 물질이 존재하느냐, 또 체가 존재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오사가 결정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 상생과 상극. 이 말은 오행 중에는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또 힘을 빌려주고, 서로 이게 돕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서로 외면하고 또 극하는 성질, 또 말하자면 이제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성질,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것도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어느 것이든 물질이 생겨난다, 뭐 기가 있다, 모양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동시에 생겨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것들을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사실 사람에 대한 정의가 어떤 것이겠어요?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누군가의 어떤 그 대상에게는 희망이고 기다림이고 은혜하는 대상일 수가 있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 같습니다만은, 이 말을 드리고 있는 이 필자조차도 이 말의 깊이에 대해서 사실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에는 여러 이유와 원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상을 좋아하는 대상이 있고 미워하는 대상이 있고, 또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로 다가서고 또 외면하게 되고, 아니면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오묘합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를 다 원만히 좋게 할 수만도 없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만도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세상에 올 때에
어떤 인과 연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더 깊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는 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이게 가장 사람들의 그 고통받는 어떤 이유가 되죠. 나는 정말 착한 마음을 먹고 저 사람을 대하는데 왜 쟤는 나한테 나쁜 마음 먹고 이렇게 나한테 나쁘게 하지? 왜 해코지 하려고 하지?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우리가. 예. 그러나 어떤 인과 연에 의해서 오고 가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잘해준다, 참 못해준다 하는 생각을 동시에 내려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내가 왜 이 고통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참 착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들 많이 갖게 되죠. 그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이 인연과 또 자기가 훈숙되어져 있는, 즉 남이 알지 못하는 습관에 끊임없이 젖어온 생활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누가 결정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훈습되어져 있는 어떤 습관, 생각, 행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밝은 인생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 인생이 어두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입을 해 보면, 오행이란 또 어려운 것도 없어요.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너의 관계, 즉 우리의 관계가 형성하는 게 오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오행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네. 뭐 단지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목화 토금수에 이제 대입을 시켜서 정리하는 과정이 이제 오행의 어떤 행태를 본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 너의 관계, 우리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가 오행의 정의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생의 관계라는 것은, 나무는 불을 생해주고, 화는 토를 생해주고, 토는 금을 생해주고, 금은 수를 생해주고, 수는 목을 생해주는 관계를 우리가 이제 상생의 관계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상극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무는 토를 좀 귀찮게 한다. 왜? 말하자면 나무의 뿌리가 이제 흙 속으로 뻗어가면서 흙의 입장에서 조금 이제 괴로움을 당한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토극수. 예, 예. 토는 물을 어떻게 해요? 흙 속에 다 잠겨버리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수국화. 물이 극해서 불을 끄는 그런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화극금. 불이 말하자면 쇠를 녹인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금국목. 쇠가 나무를 참 자르거나 다시 가공을 한다거나 할 때 이제 어떤 쇠의 기운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나무를 이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토국수라고 했을 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흐르는 물을 뚝으로 막아서 이제 가둔다. 그런데 항상 토국수겠어요? 토가 많아야 물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수국화라고 했을 때 타고 있는 불에 물을 퍼부으면 불이 꺼진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물이 작고 불이 컸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물이 불을
이길 수 없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극금이라고 하지만, 불이 말하자면 쇠나 바위 돌덩이를 이제 녹여서, 불이, 금을 이긴다. 화극금이라고 하는데. 아니, 돌덩어리, 쇠덩어리는 큰데, 그 촛불이나 뭐 이런 호롱불이나 이 작은 불 가지고 그 바위나 쇠를 녹이려고 하면 녹아지겠어요? 어려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극목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도끼나 칼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나무를 베고 자르고 하니까 금이 나무를 이긴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요 아람들이 뭐 참 수백 년 수천 년의 나무들, 어떤 그 아람들이 뭐 사람의 아름으로도 한 6-7개 되는 나무들을, 아니 뭐 하나름이나 해도 좋습니다. 이 하나름만 되는 이 나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쇠라고 하는 그 칼로, 말하자면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좀 부엌칼이나 부엌에 쓰는 그런 이런 칼이나 이런 걸로 나무를 자르러 든다면 그거 잘라지겠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때때에 어느 기운이 세냐 강하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말하자면 세상의 어떤 그 오행의 이치에서 세상에 좀 드러나서 좀 출세해서 남들의 좀 선망의 대상도 되고, 남을 좀 다스리고 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좀 갑질도 해가면서 좀 폼 좀 나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근자에 보면은 뭐 그런 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외제차라도 끌고 다니면서 좀 모양 있는 뽀닥 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좀 사람들이 어찌 보면 막 그냥 부릉부릉부릉 시끄럽게 하고 뭐 소리를 개금 내면서 다니는 젊은이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은 과시욕이거든요, 과시욕. 과시한다는 것은 뭐예요? 좀 나 좀 봐줘라. 나 이렇게 좀 돈 비싼 차 타고 이렇게 좀 폼 내고 다니는 나 좀 봐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세상은 분명히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된 사람이 있고, 든 사람이 있고, 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세상은 존재합니다. 세상이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 봐도 행동과 말의 일치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된 사람이죠. 든 사람은 뭐예요? 행동과 일치와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추구하는 학문이나 어느 기술에 일가를 이룬 사람이 든 사람입니다.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됨됨이가 사람으로서의 올곧은 행위를 다 마치고 나서 세상에 출세하는 사람을 난 사람이라고 하겠죠. 누구나 다 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지만 때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때가. 모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어린 나이에 남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거나 칭찬받거나 하는 그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나 더러더의 못난 사람들을 많이 보죠. 참마 20대 때에 국가대표로 나가서 어떤 스포츠라든가 이런 데 국위를 선양하고 참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더러더러의 사람들은 거기 20대 때의 정신에 빠져서, 자기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 먹어 30이 되고 40이 되고 또 40이 50이 되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토르도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 20대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박수갈채를 받던 이것에 젖어서 30대도 허송세월하고 40대도 허송세월하고 50대도 허송세월하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을 더러더러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무언가 들어야 되는데 든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미리 먼저 났어요. 그냥 이름부터 먼저 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무엇을 들고 뭔가 돼야 되는데 되지 않고 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어느 한 분야에서 낮기 때문에 그런 자기도 스스로의 그 허송세월을 하게 되고 어떤 망상에 젖어서 참 못된 짓을 하거나 더러더러 불행한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세상이 변하는 이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세상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해가면서 변하는 것처럼 아니면 안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변해가면서 어느 시기가 넘어서 한 10년쯤 넘어보니까 아유 강산이 변했네 이럴 정도로 세상은 끊임없이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참 어느 사람의 그 주소 하나만 가지고 달랑 가지고 참 어느 그 도시의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 되고 또 한쪽에는 빌라도 있는 동네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람들 그 지인을 찾아 나섰는데 못 찾았어요. 주소만 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갖다 이렇게 그 애들 노는 그 모래판 있는 그 어린이 공터 옆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참, 혼자서 뭐 아무 이런저런 이거 어떻게 찾지 이러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그 흙을 가지고 놀면서 하는 말하자면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뭐 그때 당시에 뭐 한 4살부터 이제 학생들은 학교를 간 시간이니까 한 4살부터 한 7살짜리 또래 그 여자애들만 그렇게 이제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놀면서 저기 모래를 만지면서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했던 두꺼비 장난을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참 어린아이들이 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렇게 참 애들이 여럿이서 아주 고사리 소리에다가 모래 얹어가면서 이렇게 참 툭툭툭툭 그러면서 노는 것이 참 보기에도 좋아서 나도 한참 이제 애들을 좀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한 애가 또 두꺼비 집놀이가 재미가 없었던지 야 우리 신랑각시 놀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옆에 차 안에서 이제 혼자 애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럴까 그러더니 아이고 신랑 각시를 자기들이 금방 결정하더라고요. 뭐 네가 할래 내가 할래 뭐 이것도 아니고 야 뽀뽀뽀뽀 하더니 신랑 각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대화가 아주 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나는 신랑 각시 노래할 때 대화가 좀 세월이 많이 흘러간 지금에도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내일 스쳐 지나가요. 이제 한 여자애가요, 어쩐 얘기는 친구들하고 고수 치고 놀았는데 자기는 뭐 하고 놀았어? 그랬더니 한 아이가요, 어제는 우리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마누라가 복과되는 바람에 일찍 잠도 자지 못했어. 그럼 마누라가 왜 그렇게 복과되지? 뭐 자기가 마누라한테 뭐 너무 잘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몰라. 집에만 오면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얘가 그래요. 왜 속상해하면서 사냐? 그나저나 자기야, 내일 우리 신랑 출근하면 삐삐쳐. 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날려줄게. 이런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이 신랑각시 놀이를 하면서 나온 대화예요, 이 대화가. 그냥 뭐, 한 5에서 7, 그또래 애들이 놀면서 그런 대화가 나와요. 하나의 생명이 잉태돼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롭고 그지없는 일입니다. 참 경이로운 일이죠,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모든 생명이 다 귀한 생명이고, 참 이 땅에 와서 땅을 딛고 살고 서로 부대끼고 사는 것은 어떤 이유와 인연에 의해서 각각의 말하자면 가문이죠. 성씨, 김씨, 박씨의 성씨,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또 부모, 자식의 관계가 또 정해지고, 또 하여간 참 부모와 자식 간의 정에 의해서 참 이 생명이 착상돼서 10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수중 생활을 하고 나와서 이제 하나의 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아의 성장에 이렇게 보면은 5달 동안은 모든 장기와 골격이 형성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오장육부의 장기라든가 사지, 손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껍데기가 모양을 갖추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6달부터 10달까지는 뭐예요? 이제, 태중의 아이가, 말하자면 엄마의 탯줄로부터 받는 대화, 엄마의 일상, 이런 것들이 벌써 이 뱃속에서 인지하는 거예요. 세상 밖에 나오기 전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못하는, 이제 태어나서 말 못하는 시기에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1살부터 한 2살까지는 말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애들이 크잖아요. 그때의 인격의 형성이 70%가 형성이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의 모든 지식의 70%를 어린아이가 입력을 해버려요. 이미 그때.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는 10살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들으면서 이제 말하자면 나머지 30%를 이제 정리를 하죠. 그리고 실상 10살이 넘어가면 하나의 생명체의 어떤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모든 준비를 가지고 자기가 입력되어져 있는, 즉 자기가 태아에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듣고 보고 한 이 행동들,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태어나서 3살까지 입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또 3살부터 10살까지 크면서 자기가 어린아이들을 만나서 또 부모를 만나서의 대화, 모든 것들이 입력이 다 돼가지고 하나의 인격체가 형성이 돼버립니다. 10살 정도가 되면 하나의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의 기간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초등교육부터 이렇게 해서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 어떤 과정을 갈 때에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고등학교까지의 17, 8살이면 끝나요. 더 이상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10살부터 담아왔던, 부모로부터 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번 실습해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대학 교육은 뭐냐? 인성교육이 장이 아닙니다. 대학 교육은 그가 살아가기 위한 어떤 기술을 배우고 테크닉, 연습하는 어떤 과정이지, 인성의 모든 형성은 10살 미만에 다 형성되는 겁니다. 인성교육은 함부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야, 속상해하지 마. 내일 우리 신랑 출근하면 삐삐 쳐. 내가 스트레스 날려줄게. 이거 4살, 5살 먹은 애들이 놀이터에서 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어린아이에게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나도 그 얘기를 들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뭐 속상한 일 있거나 또 뭐 참 근심 걱정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삐삐 치십시오. 예,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